감히 쌀을 흘려! 네 목숨보다 쌀 한 톨이 더 중하다! 더 쳐라! 돈을 흘리셨군요, 대감. 요즘 세상엔 돈이 곧 목숨이지요. 제발 한 번만 봐주게, 김상단. 내 전 재산을 다 주지 않았나? 아프십니까? 돈으로 맞는 매가 몽둥이보다 더 아프지요? 자네 대체 정체가 뭔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전생에 쌀 한 톨 때문에 죽은 놈이지요. 복리라는 것을 무서움은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복리라는 게 옛날에도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리로 복수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전생에 억울하게 죽은 노비가 다음 생에 거상으로 태어나서 복수를 하는데요.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복수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한양 근처 어느 마을. 최부자 댁에 돌이라는 노비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25. 평생 노비로 태어나 노비로 살아온 남자였어요. 최부자 집안은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죠.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노비만 20명이 넘었어요. 도리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도리는 곳간에서 쌀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쌀 가마니를 쥐고 나르다가 그만 비틀거렸어요. 쏴르륵. 쌀 몇 톨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놈! 최부자의 아들이 소리쳤어요. 감히 쌀을 흘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도련님. 도리가 급히 쌀을 주우려 했지만 도련님은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이놈을 당장 멍석말이 쳐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도리를 멍석으로 말았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어요. 아. 도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한참을 맞고 나서야 멍석이 풀렸습니다. 도리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억울하구나. 고작 쌀 몇 톨 때문에. 도리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자가 되리라. 그것이 도리의 마지막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웃 마을에 김복동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난한 소금 장수의 아들이었죠. 우리 복동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버지는 소금을 이고 전국을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로 푼돈을 벌었죠. 복동이는 어릴 때부터 이상했어요. 숫자에 귀신같이 밝았거든요. 아버지, 그 소금 한 가마니의 단량이면 10가마니면 50냥이에요. 오, 우리 복동이가 벌써 셈을 할 줄 아네. 복동이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숫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멍석에 말려서 맞는 꿈. 쌀이 바닥에 쏟아지는 꿈. 이건 무슨 꿈일까? 복동이는 잘 몰랐지만 왠지 그 꿈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10살이 되던 해, 복동이는 아버지를 따라 장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은 1냥을 엽전으로 바꿔주시오. 엽전 100냥을 은으로 바꿔주시오. 복동이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돈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환율이 장마다 다르다는 거요. 이 장에서는 1냥이 엽전 1000냥인데 저 장에선 1100냥이네? 복동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날부터 복동이는 아버지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소금 장사 심부름을 하면서 받은 푼돈으로 이 장에서 은을 사고 저 장에서 팔고 그렇게 조금씩 돈이 불어났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복동이는 이미 제법 돈을 모아뒀어요. 아버지, 제가 한양에 가서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양, 거긴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제게 계획이 있어요. 복동이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복동이 처음엔 작은 환전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귀신같이 빨랐거든요. 손님, 은성량이면 엽전 3,300량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나? 머릿속으로 하면 됩니다. 복동이는 금방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5년 뒤, 복동이는 자기 상단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무명상단. 처음엔 환전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사업을 확장했죠. 곡식 거래, 땅 거래, 그리고 대부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였어요. 복동이는 특별한 방식을 썼습니다. 봉디였죠. 보통 사람들은 달리로 이자를 받았어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죠. 하지만 복동이는 달랐습니다. 이자에 또 이자를 붙였어요. 100냥을 빌려드립니다. 한 달에 이자가 10냥입니다. 그럼 1년이면 120냥 갚으면 되겠군요. 아닙니다. 1년이면 173냥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게 복리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복동이는 친절하게 설명했죠. 첫 달에 이자 10냥이 생깁니다. 그럼 빚이 110냥이 되죠. 두 번째 달엔 110냥의 10분의 1이니까 11냥. 이렇게 계속 불어납니다. 복동이는 이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복동이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복동이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최 부자 댁 도련님이 한양에 오셨답니다. 최 부자. 복동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멍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 부자. 최 부자. 복동이는 사람을 시켜 알아봤어요. 최 부자는 마을 최고 부자로 논밭이 수십 마지기에 노비도 많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한양에서 놀아나면서 돈을 물쓰듯 한다는 거였어요. 복동이는 직접 최 부자 댁 도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생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도련님,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시오? 무명상단을 운영하는 김복동이라고 합니다. 복동이는 도련님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전생에 날 죽인 사람. 물론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죠. 하지만 복동이는 그 직감을 믿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 예. 요즘 명나라 비단이 인기입니다. 제가 명나라 상인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련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게 복동이는 도련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뒤, 도련님은 복동이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김상단, 100냥만 빌려주시오. 물론입니다. 이자는 한 달에 5냥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소. 복동이는 처음엔 적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제때 갚으면 칭찬했죠. 도련님은 신용이 좋으시군요. 하하, 당연하지. 복동이는 천천히 도련님을 길들였습니다. 더 큰 돈을 빌려주고 더 많은 투자를 부추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최부자가 직접 한양으로 찾아왔어요. 김상단, 우리 아들 놈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들었소. 복동이는 처음으로 최부자를 봤습니다. 나이 든 양반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이 사람이 전생의 주인. 복동이는 꾹 참았어요. 별 말씀을요. 도련님께서 신용이 좋으신걸요. 그래도 빚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아, 걱정 마십시오.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복동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가을,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값이 폭등했어요. 최부자는 평소 같으면 곡식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였죠. 김상단, 실은 급히 돈이 필요하오. 최부자가 복동이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1000냥. 아니, 2000냥이 필요하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복동이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그 정도 금액은 부탁이오. 이번만 도와주시오. 흉년이 지나고 곡식을 팔면 바로 갚겠소.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빌려드리죠. 고맙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복리로 계산하겠습니다. 한 달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그럼 한 달에 200냥이군. 괜찮소. 최부자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던 거죠. 복동이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최부자는 서명했어요. 그리고 2000냥을 받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빚은 2200냥이 됐어요. 2달이 지나자 2420냥. 3달이 지나자 2662냥. 점점 불어났습니다. 최부자는 당황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소. 계약서에 복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곡식을 팔면 갚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생겼어요. 최부자의 아들이 또 빚을 진 거예요. 아버지, 저 기생집에서 큰 돈을 써버렸어요. 이놈. 최부자는 아들을 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 빚도 복동이한테 빌려야 했죠. 1년이 지났을 때 최부자의 빚은 5000냥을 넘어섰습니다. 복리의 무서움이었어요. 김상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요? 계약서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빚이 불어날 줄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복리라고요. 최부자는 절망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최부자. 결국 논밭을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집도 팔아야겠소. 최부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였죠. 복동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을 사겠습니다. 뭐라고? 집과 남은 땅, 그리고 노비들까지.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럼 빚이 탕감될 겁니다. 최부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부자 댁의 모든 재산이 복동이 것이 됐죠. 최부자와 아들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동이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복동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낡은 멍석이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요? 이 멍석 값은 빚에서 제하겠습니다. 최 부자는 멍석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복동이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왜 이런 낡은 멍석을? 복동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5년 전 대개 노비 하나가 쌀을 흘렸다고 멍석말이 당해 죽었던 거요. 최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노비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계속 봤어요. 멍석에 말려 죽던 그 순간을요. 복동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생에 저는 쌀 몇 톨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생에 당신은 이자 몇 푼 때문에 전 재산을 잃으셨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최 부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복동이는 멍석을 최 부자 품에 쥐어줬습니다. 이 멍석값 100냥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남은 빚에서 제하면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최 부자와 아들은 멍석을 안고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한이 풀렸구나. 그 후로 복동이는 더 큰 거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복수에만 몰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고 학교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김상단, 왜 이렇게 베푸십니까? 제가 전생에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은 칼보다 무섭지만 칼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요. 복동이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리의 무서움 느끼셨죠? 요즘 세상도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주먹이 아니라 법과 돈이에요. 여러분도 돈 관리 잘하시고 복리의 무서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